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도 옷을 이렇게 못 입는 편은 아니신데 네. 옷이 많지는 않으세요. 저도 뭐 상품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옷을 뭐 잘 못 입습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뭔가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됐고요. 그러자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반 총장의 발언을 대신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정치권을 긴장시킨 반기문 신드롬,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외통위원장, 네.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이 원래 반 총장의 어떤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 거는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었거든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테 뭐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 뭐 윤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건 뭐 사실은 윤 장관이 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아요. 예. 그러자 이제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이제 발언을 끼어들었습니다. 반 총장 얘기를 이제 만났던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재외 공간별로 원래 국감을 합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는. 예. 그때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갔을 때 미주반으로 이 외통위원장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예. 그때 반 총장을 만났는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질문을 해요.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반 총장이 나는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 총장이 또 몸을 정치반 외교반 걸리는 것은 잘못됐다.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걸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 예. 이 얘기를 전하면서 유기준 위원장이 내가 직접 적어두기까지 했다. 그 발언을. 아, 내가 적어놨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적어놨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감장에서 아니 나오지도 않은 반기문 총장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걸 보면서 야, 정치권이 반기문 유엔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구나.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이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눈치를 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반기문 신드롬이 있다. 이런 이제 역 증거이기도 한데요. 예. 이 정치인이 특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될 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증시에서 테마주가 등장합니다. 누구누구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근데 반기문 테마주가 등장했어요. 아하. 코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 테마주는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이거 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학 동문, 뭐 예. 고향에 있는 기업, 뭐 이런 데들이 막 며칠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상한가를 치나요? 그러니까 이 진원지는 일주일 전에 처음 있었는데요. 예. 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2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는데요. 13.5%였습니다. 2위가 박원순 시장. 예. 1위가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위가.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의 2배가 넘는 39.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김무성 이런 여야 후보들은요? 문재인 의원은 9.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9%, 다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근데 반 총장만 우뚝 솟아서 40% 정도 바꿔놓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하. 근데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고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유무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보통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한 20-30% 정도면 모르겠는데 40%까지 나오니까 깜짝 놀랐겠는데. 놀라고도 또 긴장하기도 하는 긴장하고. 거죠. 예. 그렇군요. 아직 사실은 현직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선 주자 얘기하는 게 좀 빠르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우뚝 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뭘까요? 이게 오늘의 행간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왜 뜬금없이 반기문일까? 왜 뜬금없이?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왜입니까? 단순히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보면 알잖아요. 지난 대선 출마 전까지만 해도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축 떨어져서 지금은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여론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러면 또 왜 뜬금없이 반기문일까 하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게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9월 무렵에 한 보수신문이 이 신문 이름을 밝히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요. 예. 뜬금없이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호감도 조사. 그때 반 총장이 단연 1위를 차지했어요. 작년 9월에요? 네.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이 야당 지지층보다 3배 이상 높게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반 총장이 귀국해서 고향 방문하고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이 극진히 영접을 했던 때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마을 운동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직후였거든요. 여건이 굉장히 뒤숭숭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 뭐 눈도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청 관계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굉장히 신경전하는 느낌? 네. 개헌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다르게 표현하면 청와대 미운털에 박혔거든요. 그래요.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친박 진영 쪽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반 총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흘러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반 총장 이름이 거론될 때는 여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된다 이겁니다. 결국 반기문 카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외교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감각도 있겠죠. 사무총장 했으니까. 더 중요한 이유라고 꼽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충청권 대망론. 충청. 예, 충청권 인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충청권에서 누군가 나와서 쥐구면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늘 하죠. 또 하나 진짜 이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반 총장을 통해서 반 총장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여당이 출렁하잖아요. 뒤숭숭해지고 여당을 기울하는 여당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국감장의 스타가 된 이유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